여기 자신의 조국의 불안정한 치안 상황 때문에 신경쇠약 및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자신의 병 때문에 사회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 직전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의 모습에 학을 떼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오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런던에서 거주하고 있고 영국 최고의 금융회사에서 일하며 많은 돈과 명예를 동시에 누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듯 남들 눈에는 꽤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제 인생이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함과 불안정감을 느끼며 정신병 약까지 복용 중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런던이라는 도시는 제가 어렸을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런던은 원래도 그렇게 안전한 도시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순간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대낮에도 총기 사건이 발생하는 무법지대로 변해버린 지 오래거든요. 저만 해도 얼마 전 런던 대낮에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뒤 소지품 모두를 강탈당해버렸고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은 제게 트리거로 작용해 저는 10초에 한 번씩 뒤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감에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을 정도로 완전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런던 시내에서 조직들 간의 총격전이 발생했는데 마침 그 길을 걷고 있던 엄마가 그러한 총격전에 휘말려 중상을 당하신 뒤 저는 결국 복용하고 있던 정신병 약까지 효과가 없어지며 그야말로 넋을 놓고 말았죠. 저는 잘 나가던 직장에서 장기 휴직까지 하며 정신치료에 전념했지만 결국 저는 런던에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그렇게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려던 그때 저는 해외여행이라는 특단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불안 증세를 겪던 여성이 한국에 여행 가자마자 상태가 급격하게 호전되었다는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고 도대체 한국이 어떤 국가길래 이러한 불치병마저 고칠 수 있는 건가 싶어 기대 반 의심 반의 감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약도 안 듣는 제게 선택권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불운하게도 영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여정은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긴 여정이었기에 결국 저는 한국에서 시차 적응에 실패해 밤낮이 바뀌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해가 질 때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계획했던 한강이라도 가보기 위해 숙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국은 해가 짐과 동시에 모든 도시가 우범지대로 변하므로 안 그래도 치안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있던 저는 빠르게 한강 구경을 마친 뒤 해가 지기 전에 숙소로 복귀할 생각이었는데요. 아무리 한국이 안전하다고 해도 밤에도 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은 영국에서 평생을 자란 제게는 도저히 와닿지가 않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 없이 한강에 도착한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영국의 해가 질 때쯤의 풍경은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려는 긴장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정신없고 불안한 모습을 일절 볼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한강의 몇몇 노점들은 직원이나 보안 카메라도 전혀 없이 그저 음식과 돈통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돈통 앞에 쓰여있는 한글을 번역 앱으로 번역하니 그곳에는 이곳은 주인 없이 운영되는 노점이니 음식을 가져간 후 돈통에 돈을 넣고 알아서 거스름 돈을 꺼내 가시오라고 적혀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최악의 치안을 자랑하고 있다는 영국 및 유럽뿐만 아니라 이건 어떤 국가에서라도 곧바로 물건과 돈을 3초 만에 전부 강탈당할 법한 터무니없는 장사 방식이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영국에서는 묻지마 폭행까지 가하면서 강제로 귀중품을 훔쳐가는 상황인데 이렇듯 한국에 제발 제 음식과 돈을 훔쳐가 주세요.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입니다 라고 말해오는 듯한 행동을 보면 굳이 뭔가를 훔칠 생각이 없던 일반적인 시민이더라도 결국 나쁜 마음을 먹고 모든 것을 강탈해 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한국인들은 정말로 양심껏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가져갈 뿐 그 누구도 도둑질이나 얌체짓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높은 수준의 신뢰의 문화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돈통에 양심껏 돈을 넣고 호떡을 구매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방식의 판매 노점을 보고도 물건을 훔치지 않고 양심을 지킨 최초의 영국인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아무튼 호떡은 정말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는 맛있는 간식이었고 저는 그렇게 제가 양심을 지켰다는 점에 대해 자부심마저 느끼며
완전히 상쾌해진 기분으로 한국에서의 첫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죠. 아무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양심을 지키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상쾌한 기분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살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외심마저 느끼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이내 충격적인 점을 목격하고 한국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웬 한국인 여성이 간이 도서관처럼 보이는 곳의 책장에서 멋대로 책을 빼낸 뒤 그대로 자신의 가방에 넣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백한 절도의 현장을 목격한 셈이었고 저는 역시나 한국도 영국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싶어 큰 실망감을 느꼈는데요. 그리고 도대체 제가 왜 영국과 똑같이 불신의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한 곳에 온 건가 싶어 현타마저 느꼈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울분과 제 신경쇠약에 따른 정신병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결국 책을 훔치는 한국인 여성에게 모진 말을 쏟아내버렸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지금 책을 절도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도서관에 사서는 잠시 자리를 비운 모양인데 당신은 그러한 틈을 노려 교묘하게 책을 훔치는 거겠죠. 한국은 무인상점 등으로 그렇게나 착한 척을 하더니 결국 당신들도 밥 먹듯이 물건을 훔치는 양심 없는 유럽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 모진 말에 한국인 여성은 제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 연신 고개를 갸웃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죠. 제가 책을 훔친다고요? 책을 대체 왜 훔쳐요? 이건 얼마 하지도 않는 책인데 고작 이러한 작은 금액을 위해서 양심을 판다고요? 저는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온 입장으로서 당신의 말이 이해가 안 되네요. 한국인은 절대로 이러한 푼돈의 양심을 팔지 않아요. 제가 사서와의 별다른 상호작용 없이 그대로 책을 제 가방에 넣은 것은 이 도서관은 무인 도서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무인 도서관은 도서 회수율이 110%로 오히려 한국인들은 책을 제때 반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책들을 무인 도서관에 기부하기까지 하고 있죠. 만약 제가 책을 훔치는 도둑이었다면 어떻게 무인 도서관의 회수율이 100%를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나저나 당신의 조국에서는 이러한 도둑질이 당연하게 여겨지나 보군요.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한국인인 저로서는 도대체 내 물건이 아닌 물건을 왜 훔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말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서 회수율이 100%를 넘어간다니 이건 도대체가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강 주변에는 왜 이렇게 책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많나 싶었더니 한강 곳곳에는 무인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기에 한국인들은 아무런 보증 없이도 손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은 특유의 수준 높은 문화 덕분에 이렇듯 두터운 사회적 신뢰가 수반되어야만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편의 인프라가 당연하다는 듯 구축되고 유지될 수 있는 거였죠. 솔직히 저는 한국이 미치도록 부러웠습니다. 무인 도서관이라니 저는 대낮에도 범죄 걱정을 하며 긴장한 채 다녀야 하는 영국에서 평생을 살아와서 그런지 이러한 무인이라는 개념이 도저히 적응이 안 됐거든요. 영국에서는 멀쩡한 도서관에서도 심심치 않게 절도 사건이 일어나곤 하고 영국인들은 책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 검색용 컴퓨터마저 죄다 훔쳐서 팔아버리곤 하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책을 훔쳐가도 아무도 모를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도 끝까지 양심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인가요? 결국 저는 제 조국에 대한 부끄러움과 이 한국인 여성에 대한 죄책감에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그녀에게 사과를 건네며 거의 도망치듯 한강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강은 정말 놀라운 강이었어요. 유럽에도 템스강, 센강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강이 있지만 한국은 서울이라는 메가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의 바다폭만큼 넓은 강을 가지고 있었고 이건 유럽의 작은 강들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웅장함과 색다른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선사해 주었거든요. 그러나 한강의 특별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강 주변을 정신없이 구경하다 보니 이내 어둠은 깊어갔고 어둑어둑한 밤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이건 밤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 것이라는 제 첫 번째 규칙을 어긴 상황이었죠. 특히나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던 저는 밤에 외출을 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지경에까지 이른 그야말로 온몸이 밤을 거부하는 중증 심리장애를 앓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오직 한국의 한강에서만큼은 밤임에도 마치 안전한 집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것처럼 매우 안정적인 기분만이 느껴질 뿐이더라고요. 저는 이렇듯 한국에 오자마자 제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치료한 상황에 그저 당황스러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저는 한국의 놀라운 점 하나를 인지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국은 밤에도 낮처럼 밝은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해둔 국가였기에 저는 밤임에도 위험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던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한강 곳곳에는 영국에서는 우범지대의 상징인 굴다리에 마저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금의 위험도 느껴지지 않는 극강의 안전한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스마트 가로등은 보행자 활동에 따라 밝기를 조절했기에 거리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는 치안 유지를 위해 적당량의 밝기를 유지했지만 사람이 접근하면 그의 예상 동선을 인식하고 곧바로 밝은 빛을 발산함으로써 극한으로까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점은 한국은 이렇듯 에너지를 극한으로까지 절약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한국이 자체 개발한 이 스마트 가로등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서 대낮에는 태양열로 에너지를 비축한 다음 날이 어두워졌을 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러한 안전하게 어둠을 밝히는 데에 따른 비용을 영에 수렴하게끔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이렇게 아낀 전력을 통해 AI 공기질 센서까지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가로등에서는 높은 오염 수준이 감지되면 디지털 패널에 실시간 대기질 업데이트를 표시하며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장된 AI 기술은 고장나거나 깜빡이는 가로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자동으로 유지보수 일정을 잡기까지 했기에 한국의 밤은 조금의 어둠도 없이 극한 수준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던 거였죠. 물론 한국의 압도적인 스마트시티 인프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거리에는 초고속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기에 저는 유사시에 곧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이는 제게 상당한 안정감을 제공해 주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니 이건 도대체가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인프라 수준이었기에 저는 그저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국의 길거리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는커녕 가끔은 데이터조차 제대로 터지지 않기에 유사시에 경찰에 연락하려고 해도 그러한 연락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한 감정을 항상 느껴야만 하거든요. 물론 영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두운 밤에도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못 켜는 상황이기에 영국의 밤거리에서 안정감이란 절대로 느낄 수가 없는 감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저희 집 앞 가로등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장나 있었는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고 있고 이는 영국의 도시 인프라는 유지보수가 전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둡고 열악한 영국의 밤거리에서 안전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은 기술력을 통해 예산 문제와 치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린 국가였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에 그저 넋놓고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완전히 마음이 풀어진 저는 더더욱 압도적인 한국의 모습들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시원한 밤 공기를 즐기는 자전거 이용자들과 늦은 밤까지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달리는 조깅하는 사람들과 벤치에 앉아 가로등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 여성 등 한국의 도시는 밤에도 완전히 평화롭고 차분하게 살아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 저는 어쩌면 한국이 안전한 것은 그저 인프라 덕분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원래 극한 수준으로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로 한국인들은 원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 따위는 저지르지 않지만 그저 더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더욱 강력한 스마트 인프라를 개발해 놓았을 뿐인 것 같았거든요. 이건 범죄를 막기 위해 치안 인프라를 개발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인과관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밤의 한강 풍경은 가슴에 사무치도록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한강은 광활한 거울처럼 펼쳐져 있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끝없이 비추고 있었고 무지개 분수는 570m 길이의 물과 LED 조명이 액체 보석처럼 다리를 따라 흘러내리며 압도적인 공연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피크닉 매트 위에 흩어져 편의점에서 즉석 라면을 먹고 조용히 경치에 잠기는 등 이러한 차분한 한국인들의 모습과 조화된 한강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생동감을 자랑하고 있었죠. 또한 멀리 롯데월드타워가 수직 광선처럼 반짝이는 모습은 제게 숨막히는 장면을 연출해주며 완벽한 구성을 제공했는데요. 저는 파리의 센강과 뉴욕의 허드슨강 등 세계의 여러 강들을 경험해봤지만 밤의 한강은 이러한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마저도 완전히 동네 웅덩이로 만들어버리고 압도해버리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한강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시와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지기도 했죠. 그리고 이러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던 한강을 경험한 저는 신경쇠약증을 앓고 있는 환자답지 않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은 거의 새벽이 다 되어가는 매우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그대로 새로운 관광지를 도전해보는 거였죠. 실제로 저는 한국은 제게 반드시 완벽한 경험만을 선사해 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걱정 없이 북촌 한옥마을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물론 영국에서 여자 혼자 새벽에 돌아다니는 것은 절대로 엄두조차 못 내는 미친 행동이지만, 저는 지금 한국에서가 아니라면 이런 기회는 절대로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결국 기어코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함과 동시에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죠. 북촌 한옥마을은 제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거든요. 오르막길로 이어지는 좁은 돌길은 전통 등불로 밝혀져 수백 년 된 한옥의 곡선 지붕에 따뜻한 황금빛 색채를 드리우고 있었고, 그야말로 동양풍의 멋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한옥의 아름다움은 아시아 국가를 처음 경험했던 제게 엄청난 울림을 주었고, 그간의 영국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완전히 날려주는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서울 도심의 정신없는 네온사인과는 달리 밤의 북촌은 조용했다는 점도 인상 깊었는데요. 물론 서울 도심의 형형색색의 조명들도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북촌 한옥마을 특유의 자극적인 표지판이 전혀 없이 그저 나무처마 사이로 바람이 바스락거리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들리는 동양적인 풍경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매력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새벽임에도 상당한 안정감을 받았고, 그렇게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윽고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멀리 강남과 종로에 빛나는 고층 빌딩과 어둡고 경사진 한옥 지붕이 전경에 방해받지 않고 앉아있는 숨막히는 대조를 보았는데요. 가로등 아래 돌길이 반짝이며 한옥마을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을 때는 저는 순간적으로 이곳이 정말로 현실 세계가 맞는지 분간조차 안 됐을 정도로 저는 이곳에서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로마의 고대 역사지구에도 방문해봤지만 한옥은 그러한 세계적인 명소와도 수준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밤의 북촌 한옥마을은 손길이 닿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왠지 현대적이고 빛나는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자아냈고, 서울은 역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한 매력을 느꼈죠. 저는 이곳에서 서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현란한 빛과 고층 빌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촌 한옥마을처럼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숨겨진 장소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오늘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밤이라고 확신했는데요. 시대를 초월한 한국 역사로의 회귀의 경험과 고대와 현대 서울의 아름다운 대조를 직접 경험한 저는 영국에서의 트라우마를 씻은 듯이 해소하며 새벽 시간에도 매우 자신감 있게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이라면 저는 한옥마을을 정신없이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져 버렸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벌써 새벽이 지난 시간이었고, 아무래도 저는 이젠 정말로 숙소로 돌아가야 할 듯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오늘 상당히 많이 걸었으므로 숨도 돌릴 겸 편의점에 들러 목이나 축이기로 했고, 북촌 한옥마을을 벗어난 외진 골목길 사이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이런 외진 골목길을 혼자 걸어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한국의 막강한 치안에 감탄하던 그때 저는 끔찍한 일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편의점에서 나온 지 1분쯤 되었을까? 골목길 저편에서 낯선 남자가 제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불현듯 한국에서 너무 긴장이 풀어진 나머지 여자 혼자 늦은 새벽에, 그것도 골목길을 걷는,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엄청난 위기감이 들어 빠른 걸음으로 그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속보로 걸음과 동시에 제 뒤에서 따라오던 남자는 벼랑간 저를 향해 뛰기 시작했고, 저는 그렇게 영국에서의 트라우마와 신경쇠약이 다시금 도져오며 마치 심장이 멈춘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발에 걸려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고,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질린 채 어느새 제 코앞까지 다가와 제게 뭔가를 들이미는 그를 절박하게 쳐다볼 뿐이었어요. 저는 살려달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그렇게 벌벌 떨며 무기력하게 엎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를 따라오던 의문의 남성은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영어를 못하는 듯
제게 영어가 적힌 번역 앱을 내밀었고 저는 그의 번역 앱을 받고 깜짝 놀라고 말았거든요. 손님, 해당 음료수는 1+1 행사 상품입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알고 보니 그는 편의점 직원이었던 거였고 그는 제가 가져가지 않았던 음료수를 전해주러 온 거였는데요. 실제로 그는 제가 구매한 음료수와 똑같은 음료수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턱끝까지 차올랐던 긴장감이 모두 해소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편의점 직원의 그 다음 행동이었어요. 이 직원은 제가 범죄가 걱정돼서 긴장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마치 한국에는 이러한 범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제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고 이내 예상치도 못한 번역이 적힌 스마트폰을 내밀었죠. 길을 잃으신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 골목길 보행로에는 긴급 지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저 키오스크는 곧바로 경찰과 연결할 수 있는 긴급 통화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곳을 입력하면 가장 안전한 경로를 자동으로 알려주거든요. 당연히 저 키오스크는 다개국어 번역 기능을 지원하고 해당 경로를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므로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키오스크 조작이 어렵다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의 천진난만한 말에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이 한국인은 마치 범죄라는 것을 아예 경험한 적도 건너 들은 적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얼마 안가 그가 왜 이러한 황당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편의점 직원이 내민 음료수를 가방에 담으려고 했을 때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니 제 가방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근처에서 가방을 놓고 쉬다가 그대로 가방을 놓고 몸만 이동한 모양이었고 저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 머리를 감싸준 채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그 가방에는 여권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도난방지 비상금 명목으로 주머니에 넣은 돈 외에 카드를 비롯한 더 안전한 가방에 분산해둔 더 많은 돈이 들어있었고 그러한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건 저는 한국에서 정상적인 일정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방을 어디에서 잃어버린지도 좀처럼 감이 안 갔기에 저는 엄청난 자책감과 절망감의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죠. 그런데 편의점 직원이 제 상황을 듣더니 이내 충격적인 번역 앱을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당신은 눈물을 흘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도대체 왜 눈물을 흘리는 거죠? 혹시 당신의 가방을 영영 찾을 수 없을까봐 그러는 건가요? 그런 이유라면 안심하세요.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당신의 가방은 무사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침착하세요. 당신은 가방을 언제 잃어버린 건가요? 당신이 가방을 잃어버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거면 그냥 가방을 잃어버린 곳으로 되돌아가면 당신의 가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당신이 가방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거나 어디서 잃어버린지조차 모른다면 그냥 경찰서에 연락을 하면 당신의 가방을 찾을 수 있어요. 한국은 원래 그런 곳이거든요. 저는 그의 황당한 말에 얼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동화처럼 아름다운 곳이 아님에도 이 한국인은 마치 꿈속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이 편의점 직원의 말대로 경찰서로 찾아가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시민들을 지켜야 할 경찰들이 새벽에는 잠을 자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아예 지역 경찰서의 경우에는 문을 닫아버리기까지 하고 있기에 저는 그렇게 별 기대 없이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찰은 지역 경찰서마저 24시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곧바로 별도의 분실물 창고로 들어가더니 제 가방을 찾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이곳에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들은 제 얼굴을 아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제 얼굴과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게 가방을 되찾아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귀중품이 든 가방은 사라진 물건이 일절없이 처음 상태 그대로 제게 다시 돌아왔기에 저는 혹여라도 한국인들은 제 가방을 폭탄이 든 가방이라고 오해했기에 제 가방을 건들지 않은 건가 싶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러한 주인 없는 가방의 경우 3초 만에 누군가 낚아채가곤 하고 만약 천운이 따라서 가방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그 가방을 폭탄이 든 가방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일 뿐이거든요. 이건 그만큼 영국의 치안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씁쓸한 일화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인 경찰은 이렇듯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는 제게 번역 앱을 사용하며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당신의 가방을 되찾았고 또 당신이 어떤 목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했는지까지 곧바로 알았냐고요? 간단합니다. 한국 곳곳에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즉시 당국에 경고해주는 AI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CCTV는 당신의 가방이 장시간 동안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상 상황을 감지했고 당신의 가방 안에 불법적인 무기나 범죄에 해당되는 은닉 자금이 있을 가능성 등을 즉각적으로 계산했는데요. 그리고 가방 주인인 당신의 얼굴까지 분석한 결과 유럽 쪽에서 온 외국인인 당신이 범죄에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건 그저 단순한 분실물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실제로 한국에서 유럽 출신의 외국인의 범죄율은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CCTV는 당신의 분실물과 당신의 얼굴을 분석한 결과를 저희 당국에 보고해 주었고 저희는 마침 순찰을 가는 김에 당신의 가방을 회수하여 분실물 보관소에 보관해 놓았다가 당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방을 돌려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뭐하는 국가길래 이러한 무지막지한 기술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개발하고 상용화시켜 놓았다는 것인가? 이건 영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시민의식이면 시민의식, 기술력이면 기술력, 문화면 문화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최고의 국가인 듯 보였고 저처럼 불치병 수준의 신경쇠약에 걸린 환자들도 한국만 오면 증상이 씻은 듯 나았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완벽한 한국에서는 불안한 감정을 가지려야 가질 수가 없으므로 의사나 전문적인 약도 못 고친 병을 고칠 수 있던 모양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전문적인 의사라고 해도 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형편없을 정도로 낮은 치안과 불안정한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를 개선한 최고의 선진국이었고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채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정말로 제 SNS에 한국의 새벽길에 산책을 하는 모습을 업로드할 때면 제 지인들은 밤에는 집 앞 편의점조차 나가지 않는 제가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외국까지 가서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냐며 기겁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 제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그 즉시 합주기가 되어 제 행동에 대해 완전히 수긍하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국가인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저는 인생에 있어 돈과 명예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고 영국에서의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한 채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인데요. 저는 이미 한국이 아니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렸고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영어 선생님부터 시작하며 한국에서의 첫 단추를 꿰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